조성우의 투자의 맛 시즌2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의 물줄기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굉장히 저 오랜만에 뵌 것 같다고. 예. 아, 요즘 약간 좀 띄엄띄엄 나온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대선 때문에 특집 좀 하시느라 이제 제가 좀 그러네요. 이제 자리를 좀 비운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띄엄띄엄 나온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좀 해드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오늘 한꺼번에 좀 쏟아놓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많은 보따리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국민연금이 달러 매도를 이제 멈췄대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환율이 좀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은 또 화랑을 오늘 또 펼쳐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시장의 이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뭐 오늘 우리 코스피가 또 장중에 2,900을 네. 뭐 한 3년 만인가요? 그러니까요. 2,900을 본 게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제 원화가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안정적인 것은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 기조로 완전히 좀 턴을 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는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3천을 넘어 5천 시대로 간다. 물론 이제 장밋빛 전망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만큼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그런 속담처럼 항상 우리 시장의 변수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야 한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연일 괜찮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또 한순간에 확 뒤돌아설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3,000피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가 또 일각에서는 중론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000피 가시화의 그 맹점은 역시나 그 가운데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골자부터 좀 풀어주시죠. 일단은 그게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사실 뭐 이제 지난 그 대선 전부터 그런 기대감들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해왔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대선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사실 잠시나마 좀 세론의 어떤 그런 좀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질주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사실 개정안의 골자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주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는 회사의 이익이라고 현재까지 명기가 돼 있었는데 이걸 회사와 주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주의 이익에도 이제 이사들이 충실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뭐 감사위원회 뭐 선출 방식을 개선을 해서 감사위원이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대주주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크게 반영되는 이제 네. 그런 포지션이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게끔 주주들의 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제 주주총회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도입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는 오너의 이익이었다면 이제는 주주의 이익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오너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각광받았던 섹터가 지주사였죠. 지주사 네. 강했죠. 화면 한번 보시죠. 보면은 뭐 위에 거 이제 한화 같은 경우가 얘가 시총이 거의 10조에 육박하죠. 이게 벌써 거의 뭐 2배가 올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SK도 지금 이제 폭등을 했는데 뭐 만성 저평가, 뭐 PBR 뭐 0.3배 뭐 이제 이러고요. 지주회사들이 보통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순이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영업이익은 많이 나오는데 순이익이 안 나올까라고 보면은 모르죠, 그죠? 뒤에 또 뭐가 있는지.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주회사, 그러니까 오너의 이제 그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게 지주사고 그쪽에 이익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주들의 이익에는 이제 등한시됐다라는 대표적인 섹터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주주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을 이쪽에 지금 이제 투영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성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 상법 개정이 됐다고 칠게요. 물론 이제 지금 상정이 좀 늦어지고 있기는 네.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방향은 뭐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뭐 상법 개정이 만약에 통과됐다고 칠게요. 통과됐다고 쳤는데 그렇다면 상법 개정 통과했으니까 이런 지주사들이 만세 백기투항 딱 하고 이제 환원할게요 하지도 네. 않을 건데 그렇죠. 진통이 분명히 있을 건데 시장은 지주사 쪽에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주사 주가가 질주할지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주사 주가가 진짜 정말 쾌속 질주하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건 보이시죠? 네. 최근에 예전만큼의 탄력 안 나옵니다. 등락을 여기서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이 되면 정말 이 친구들이 백기투항을 해서 갑자기 전에는 없던 정말 뭐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따져봐야 되지 않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이런 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초치는 말씀을 드렸냐면, 자 위에는 이제 텔코웨어라는 종목이고 오. 아래는 신성통상이에요. 우와. 근데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은요, 상법 개정에 앞서서 그냥 자진상폐 해버리려고. 뭔지 알죠? 아예 주주들한테 간섭받는 거 싫어. 네. 아예 나 안 해 그냥 그 공개 매수 해가지고 그냥 상폐하고 비상장으로 그냥 내 알아서 할래. 이런 작용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대기업 지주사들은 자진상폐가 어렵죠. 뭐 삼성전자 자진상폐 하려면 몇백 조를 사줘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치지만 또 이런 이제 좀 어떤 그 주주 환원 자체를 아예 기피하는 이런 작용들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기업들이 상법 개정을 반기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저나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액 주주들이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환영할 수 있는 이슈긴 하지만 정작 이제 이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기업들은 이렇게 동상이몽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저 PBR이나 저 PER, 그러니까 이익을 잘 내면서 저평가돼 있는데 그동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소홀했던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주주들의 압박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이제 이 힌트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접근하신다면은 또 이제 의외 또 이제 다른 쪽에서도 노다지가 또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앞서서 그래프 말씀 주셨는데 한화든 SK든 지주사는 쭉 앞만 보고 질주를 했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위야, 아래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상법 개정 수혜주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사실 그 옥석 가리기라는 이야기를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뭐 어디 리포트에서 이제 뭐 오를 만치 오른 섹터 중에서 이제 좀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 커지니까 옥석 가리기가 벌써 어디에 나와요? 조선주도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온 지 오래됐고 이제 방산주도 옥석 그쵸, 가리기 그쵸. 다 올라놓고서 그죠? 다 올라. 근데 또 오르는 종목은 요즘 같으면 확 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논리를요. 예. 예를 들면 뭐 메이저의 논리, 기관이나 외국인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의 논리로 가면 옥석 가리기는 되게 의미 없는 소리예요. 아니 오를 만치 오른 섹터에서 거기서 뭘 또 골라내서 수익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쯤에는 개인들이 그냥 이제 그 섹터를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수로 그럴 거예요, 옥석 가리기를. 그러면 어떡해요? 왜냐면 네. 좀 제가 이제 개미의 입장을 대변을 해본다고 네, 네. 한다면 이제 항상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띌 때쯤이면 네. 고점이에요. 예. 미리 알면 당연히 미리 들어갔죠.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야 방산주 좋다고 해서 나 들어갔는데 왜 내 건 안 올라? 내 건 빠져? 이게 옥석 고르기잖아, 그죠? 네. 그죠? 근데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가장 편한 구간이 언제냐면 바닥권에서 어쩌한 특정한 섹터가 군집성을 가지고 올라올 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서 어떠한 섹터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군집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집성이라는 거는 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군집성이 확보되는 그런 섹터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옥석고르기를 할 필요가 없어. 아무거나 대충 사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이제 확률을 높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다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어떤 종목은 더 가고 어떤 종목은 네. 빠지고 이게 이제 옥석고르기인데 2단계 가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이 이제 지금 뭐 지수도 이제 2,900을 보여주고 3,000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그런 어떤 섹터들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군집성을 보여주면 이제 그쪽에서 힌트를 찾는 게 좋은 거지. 이미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애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뭐하러 저기 다 오를 대로 오르는 데서 뭐하러 옥석 고르기까지 하면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느냐가 이제 제 생각이다 이거죠. 네. 맞죠? 예. 맞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저는 들어보고 싶은 게 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도 여기서 옥석 고르기라는 것은 아마 지주사 쪽에서는 그런 논리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의 계속적인 화두로 이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투트랙으로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지주사나 아니면 이제 전 정부 때도 이제 밸류업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은행주나 증권주나 자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전 정권에서의 밸류업과 지금의 상법 개정이라는 이 카테고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난 정권 때도 밸류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었던 애들이 은행, 증권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금융지주사들. 이런 애들도 최근에 상법 개정으로 다시 시세가 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달라붙은 게 지주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권 때는 밸류업 해가지고 처음에는 은행이나 증권이나 금융지주 회사의 지주사가 잠시 꿈틀댔다가 그러다가 지주사 쪽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이 계속 주가가 부진했었죠. 하지만 이제 금융지주사 중심으로는 이제 추세가 유효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세가 이제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상법 개정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전에 해먹던 걸 다시 내어 먹는 게 금융지주사. 그리고 야 그때 끓이다 말았던 게 지금 현재 지주사.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러고 이제 끝날까? 아니잖아요. 왜냐 이번 정부의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 친화는 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보시죠. 지금 대형주 쪽으로 지금 일단 수급이 집중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주사 집중의 이익을 이제 분산해야 되지 않느냐가 이제 주요 이제 논리였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주사가 배당도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뭐 쪼개기 상장 같은 거 이제 이거 이제 못 하겠지?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이 현재까지는 반영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형주는 그렇다 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나름 기업 분석해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중소형주가 막 PER이 막 5배밖에 안 되고 PBR이 막 0.5배밖에 안 돼. 이런 이제 종목이 이제 같이 투자라고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구나 했더니 1년 동안 꼼짝도 안 해. 네. 가끔 뭐 테마 하나 타서 잠깐 올라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제 거기 이제 회사 이제 그 주식 담당 IR 담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탐방 좀 가볼까요? 뭐 IR 안 하세요? 전혀 안 해. 주가에 관심이 없는 애들. 오히려 이런 애들을 이제 두들겨 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애들의 이제 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이제 군집성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철강주가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중소형. 예, 그리고 철강주. 자동차 부품주 쪽이. 네. 예를 들면 저 PBR, 저 PER. 근데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 여의도 와서 뭐 IR 하는 애들 거의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중소형 철강주들은 대체로 저기 이제 그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쪽에만 몰려 있잖아요. 탐방 가고 싶어도 멀어서 가기도 힘들고. 그러네요. 또 설령 이제 가볼까요? 그 전화해도 오지 말래. 우리는 뭐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거의 이래. 솔직히 이런 애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이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장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정작 그 주주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녀석들. 그러니까 만성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대왕고래라고 해서 중소형 철강주 한번 올라가는 거 이외에는 전혀 올라가지가 않고 그죠? 물론 뭐 이제 그런 거라도 의미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사두면 언젠가는 한번 테마라도 타서 올라오겠지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중소형 이제 이 저평가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IR 전임자도 없어. 무슨 뭐 경영 지원실 무슨 대리가 그걸 대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화하면은요 자리 없어요. 회의한다고 맨날 없어. 주주가 전화해도 자리 없대요. 어디 가 있대. 네. 그러니까 전임자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강제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싫으니까 이제 신성통상이나 이제 텔코인 도망가려 그러는 거고.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무게추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의 큰 트렌드에서는 뭐 금융지주나 이제 대형 그 대기업 그 지주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쪽에서 시세가 났지만 결국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 그래야 코스닥이 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화두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이제 숨어 있는 중소형 철강주들 막 대주주 지분율 50% 넘어가니까 뭐 경영권 뭐 이슈도 없지. 뭐 경영권 분쟁 이슈도 없고 뭐 회사 앉아 있으면 따박따박 뭐 저기 뭐 월급 받고 뭐 요즘에 이슈가 되긴 하지만 또 뭐 법인카드 쓰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고 뭐 배당은 찔끔 주고. 배당 찔끔 줘도요. 그 사람들은 지분율이 지금 50%가 넘으니까 배당 총액의 반을 자기가 갖고 가니까 작은 게 아니지. 근데 소액주주들은 막 배당 수익률 1%, 2% 이거 먹고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왜 냅두냐 이거지.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지금이야 이제 대형 지주사 쪽으로 시세가 났습니다만 상법 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중소형주 저기 숨어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상장 기업의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주주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물꼬가 딱 트여져야 진정한 상법 개정의 트렌드가 우리 시장에 가는 거고 그래야지 코스피가 정말 4천, 5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코스닥 1,000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화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 상법 개정 관련한 지주사 얘기할 때도 중소형 철강주나 자동차 부품주 쪽은 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뭐 화신 같은 것도 아마 말씀을 드리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주 이미 많이 가기는 갔으니까 또 그동안 주가 부양에 큰 관심이 없었던 상법 개정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물꼬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네.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 말씀을 해주셔서 자 그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주사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대형 지주사 위주로 시세가 나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지주사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제 가는 거고 이제 그러면 요 종목 하나 요거는 제가 좀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지주사 종목 중에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 있는 게 하나 보여가지고 네. 이 종목 한세 예스24 홀딩스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아직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어떤 상법 개정이나 이제 지주사 모멘텀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근데 얘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500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대체로 이제 요 모양 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얘들부터 두들겨 패겠구나 해갖고 올라간 건데 여기에 이제 이 종목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품절주식.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무려 6%가 나와. 6%. 그러니까 다 해먹고 있는 거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BR도 0.3배고 그렇잖아요. 배당 총액의 80%를 대주주가 먹고 뭐 네. 특수관계인 다 먹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SK나 LG나 뭐 이제 뭐 이런 지주사들이 하나하나 이제 움직였지만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중소형 이제 지주사 중에서는 뭐 한세 S24 홀딩스가 멱살 잡혀서라도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큰 물줄기는 결국 이제 중소형 어떤 저평가주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지주사 중심으로 이제 상법 개정의 모멘텀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아직은 수급이 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중소형 지주사 쪽에서도 이제 후속 시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가가 밑에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세스24 홀딩스는 이제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관련 종목으로 한세예스24 홀딩스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받아봤는데요. 또 저희가 아직 정책주로 크게 안 움직인 네. 어찌 보면 항상 말씀 주신 바닥에서 좀 사야 한다라고 네. 볼만한 섹터 테마가 남북 경협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일자리도 갖고 네. AI 소프트웨어 갖고 네. 지역 화폐 갖고 남북 경협 이제 가야 될 때 아닌가. 어쩌면 남북 경협 주기가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네. 큰 두 가지 물줄기는 하나는 상법 개정이 맞고 제가 이제 하나를 남북 경협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는 항상 남북의 화해 무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게인 2018 그러니까 지난 어떤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경협주가 엄청났었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니까 아직은 이제 큰 제목은 이제 상법 개정이나 지주사나 이런 쪽으로 걸려 있고 경협주는 거기에 비해서 좀 이제 덩치가 좀 작으니까 아직은 관심도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했다. 보시면 위의 종목은 이제 JST나 로만선 그 김연아 씨가 예전에 목걸이 선전하고 이제 그 JST나
최근에 엄청 급등했죠. 너 이게.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갭상까지 했네요. 밑에는 좋은 사람들, 그 팬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팬티 만드는 회사, 좋은 사람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개성공단 관련주다. 개성공단 관련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남북 화해 무드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제 경협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군의 시세를 내고 있는 섹터는 이 개성공단 쪽. 그리고 제가 이 대선 전에도 제가 경협주는 신원 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원 잘 올라왔잖아요, 그죠? 엄청 올라갔었죠. 근데 요즘 이제 신원을 이제 추월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시장에서 뭔가 이제 좀 기노브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경협주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시각을 미리 이제 좀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좋은 사람 아니 잠깐만요. 이 월봉으로 월봉을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월봉으로. 신원의 후발주자 어찌 보면 지금도 올라갈 수 예. 있는 게 개성공단 이게 관련주다. 좋은 사람들의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이구, 엄청 많이 빠졌네요. 예, 요게 2018년 요때였거든요. 우와. 요때 좋은 사람들이 주가가 얼마였냐면 요때 2,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7배가 나. 이거 심지어 10배 넘게 간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캐치하신 분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네. 이번 정권에서 무조건 남북 정상회담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여기 주가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신정부 출범한 지가 뭐 아직 열흘도 안 됐죠.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당장에는 뭐 이제 뭐 남북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뭐 이제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이게 수면 밑에 이제 가라 있는 건데 뭐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남북 한라인 복원. 뭐 이런 식의 그죠? 네.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얘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실무자 협의 뭐 이제 재개 뭐 이런 식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등장한다 그러면 그때 이 가격에 이제 경유를 못 사는 거지.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게인 2018년도 다시 볼 수 있을지 7배면 사실상 거의 10배거잖아요. 그쵸. 7배건데. 네, 네. 그럼 투자 전략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요거를 그래서 경협주는 시나리오별로 좀 전략을 미리 우리가 갖고 계시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제가 항상 전 계획적인 놈이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선택지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북 직접 대화 수준에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2018년처럼 정말 이게 북미 대화까지로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이제 북미 대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대시세가 이제 난 거였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성공단주가 가장 먼저 튄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남북 직접 대화가 먼저겠죠. 물론 이제 뭐 그 중간에 트럼프가 또 끼어 들어갔고 이제 뭐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 뭐 이럴 수 있지만 네. 어쨌건 이제 지금 이제 Good 정권이 friend.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경협주는 유엔 제재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유엔 그 제재가 완화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강강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협의만으로도 이제 재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이 먼저 움직였는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의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먼저 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강산 관광 이런 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신원 아니면 뭐 제형 솔루텍 아니면 이제 아난티 뭐 모나용평 이런 쪽이 이제 개성공단과 이제 금강산 요쪽에 이제 관련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북미 대화로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종전선언이 화두에 올랐잖아요. 네. 종전선언이 화두에 오르게 된다면 유엔 제재는 이제 완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경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거론된 게 철도. 그죠? 철도는 우리끼리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18년도에도 뭐 철도 합의 뭐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이제 뭐 실측 계측하고 뭐 이런 건 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철도를 뭐 놓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철도나 뭐 비료나 뭐 의약품이나 아니면 이제 건설, 그죠? 뭐 그래서 뭐 건설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 기계나 이런 기계 장비 쪽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건설 쪽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경협주로 분류됐던 건설 장비나 건설 기계 쪽 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협주는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슬쩍 묻어가지고 시세난 애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지금은 좀 이제 후순위로 밀어놔야지. 왜냐하면 얼굴색을 싹 바꿔갖고 뻔뻔스럽게 이제 우크라이나로 해먹을 거 다 해먹고서 경협으로 이렇게 수급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직접 대화 쪽에서 먼저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개성공단 쪽도 아까 말씀드린 뭐 JST나 이 좋은 사람들이 이 유독 좀 질주한 거지, 뭐 제용솔루텍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좀 개성공단 관련한 신원도 최근에는 주가가 좀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네. 이런 쪽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보, 뭐 남북 한라인 복원, 아니면 뭐 트럼프 이제 김정은 만나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북미 대화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아직 좋거든요, 아직은. 근데 저기 예. 있는 저 현대로템하고 현대건설은 네. 사실 현대로템은 방산으로 이미 많이 그렇죠. 움직였고 네. 현대건설은 원전 그리고 태양광까지 겹쳐지면서 이미 움직였는데 그렇죠. 저 종목들도 살짝 후발주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은 이제 다른 모멘텀으로 올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다르게 묻어서 간 봐야 돼요? 애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현대로템도 이제 방산 모멘텀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한다고 현대로템이 하고 빼꼼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수급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수급의 논리가.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수급의 논리가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걸 수 있지만 네. 뭐로 그런 애들을 또 옥석 골라. 그죠? 예. 바닥에서 군집성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협주도 물론 이제 현대 엘리베이나 대하 TI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어떤 내러티브가 크게 반영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은 좀 주가 레벨이 있어도 뭐 경협주로 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거 아니더라도 아직은 가격이 아주 좋은 구간에 있는 경협주는 아직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바닥에, 그러니까 테마주 급등이 별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요. 바닥에서 내가 사면 급등했을 때 내가 그게 바닥에서 테마주. 샀는데 그게 테마주 타면은 그게 네. 테마주고요. 그게 급등하면은 그게 급등주. 그게 급등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협주는 저는 분명히 시장에 어떤 중심 테마로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언제냐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라도요. 딱 한 종목만이라도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잠깐만. 이거 즉석으로 가야 되겠다. 대하TI 같은 경우는 실적 있다고 하셨고 현대 엘리베이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다고 말씀 자, 주셨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상법 개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경협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이거 숨겨놓은 건데. 요건 TP라는 종목인데요. 예. 그러니까 태평양물산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명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안 바꾸니만 못하는 것 같은데 TP인데 이제 이 친구는 작년에 영업이익 500억이 나왔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네. PBR도 뭐 지금 0.3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으로 좀 두들겨 맞을 개연성이 충분히 높죠. 그리고 이제 이 태평양물산 TP 이 종목은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개성공단의 토지 이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테마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주가는 이제 바닥에 있죠. 엄청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큰 물줄기인 상법 개정과 남북 경협이라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모두 노리시면서 주가가 밑에 이전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있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담아놓고 그냥 저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냥 시세가 나지 않을까. 좀 뭐 이런 생각으로 이거 숨겨놓은 건데. 제가 또 그걸 유기하게 잘 네. 찾아냈죠. 네, 요거 뭐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언제 뵈야 될지 아마 특집도 있고 하면은 네. 또 한 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후장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코스닥 1000 그리고 코스피 4000, 5000 볼 때까지 그 전까지 우리 시장 지금까지 좀 목에 찼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의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3,000이 당장 갈 것 같지만 3,000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저는 2,900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뭐 스물 고르든 네. 뭘 하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일단은 좀 1차 좀 베이스 캠프를 꾸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3,000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2,600에서 2,900까지 보는 속도보다는 더 느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갈라 그러면 기대감도 다 좋지만은 이제 가시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도 필요하고 이렇게 지수가 이제 이만큼 올라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3천을 돌파하는 그 어떤 이 열쇠는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비로소 움직이려면 지금 사실 뉴욕 증시 오르나 내리나 우리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되는 모멘텀이 원체 강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저는 신경 네. 썼어요. 물론 방송하셔야 되니까 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또 앞으로 또 연준의 어떤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이제 체크를 해야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힘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3천을 돌파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3천을 그 당장 갈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3천까지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